자, 유튜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바이오는 뭐 그렇게 뭐 크게 유명한 종목도 아니고 뭐 빛나는 종목도 아닌데요. 저 앞쪽에도 이미 한번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던 흔적이 있고요. 자, 예전에도 그렇죠? 올 초 같은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가 아주 가파르게 큰 폭으로 주가가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다시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 여기 주가 올라갔던 것 같은 경우는 경영권 분쟁이죠. 예? 뭐 경영권 얘기만 나왔다 그러면 광분하는 바로 그 경영권 분쟁 이슈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범농심과 범농심과 이쪽하고 이슈가 붙어가지고 들어갔었고, 어저께는 이제 대웅 지주사 대웅하고의 지분 교환 이슈 요거 가지고 이제 주가가 크게 올라 들어갔어요. 자, 어저께 요거를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다가 준비하고 있는데 주가가 이제 상한가까지 그대로 내리식세에 다 올라 들어가 버려서 결국 이제 상한가 분석 시간에 다루 이제 뒤로 밀어두고, 그리고 지금 다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그래서 대웅과 지분 맞교환 소식에 이틀째 상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웅과 혈맹 있다 이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이게 지금 조금 이제 이빨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면 우선 그러면 이제 대웅은 대웅제약의 지주사입니다. 이제 대웅제약이 그래서 또 역시 마찬가지 그냥 흔한 방식대로 그래서 지주사 자회사 이렇게 갈라가지고 나눠같이,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대웅제약이 있고, 대웅은 그 대웅제약을 자회사로 들어온 지주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한올바이오의 또 모회사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혈맹 관계 이래 가지고 뭐 크게 대웅, 자, 이게 둘이 성장하는 케이스다라고 하면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웅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성장 이거 여러 것 좀 더 이제 성장을 다각화해서 사업을 다각화해서 의료기 쪽으로도 진출해서 뭐 해보겠다. 그럼 대웅 왜 떨어지죠? 그러니까 유튜버가 일방적으로 수혜를 입는 이런 구조인가요? 대웅하고 서로 지분 교환을 했는데 왜 얘는 깨지고 쟤는 올라가? 상한가 들어가고 얘는 깨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를 보면, 자, 이거 경영권 분쟁이 왜 생겼는지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유튜버의 경영권 분쟁이 왜 생겼냐라고 하면, 자, 이 기존의 대주주, 여기서 이제 유명한, 항상 이제 이런 거 할 때 이제 유명인들이 하나씩 끼어들게 되면 더 막 불거지고 난리가 나게 되죠. 여기는 소카의 예전 다음입니다. 예전에 다음을 했었고, 그 다음을 자 카카오에다 넘겨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소카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공유하려고 그랬는데, 남도 해외는 다 됐는데 우리는 왜 이러냐고 정부 욕 왕창하고 그랬었던 그 소카의 이재용, 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재용은 이 바이오나 이런 쪽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이에요. 바이오에서 뭐 한 인물이 아니야. 그러면 이재용이를 왜 들여오냐라고 하면, 이 회사의 기존 대주주는 이제 이게 경영권 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용 외 10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기존에 있는 대주주의 경우에는 요거를 가지고 이 회사를 진단이 아니라 지주사 하겠다는 겁니다. 지주사로 전환하겠다는 거예요. 벤처사 하겠답니다. 이거 말이 이빨이 안 맞죠 지금? 네? 대웅하고 지분 교환하는 거, 대웅 같은 경우에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라고 하면, 그래서 의료 진단 기기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보겠다, 성장 여력을 확대해 보겠다는 얘기야. 근데 이재용일 들어온 이유는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김진태 대표와 벤처 지주사 전환 등 사업 피벗을 추진을 한다. 이재용은 바이오하고는 관계가 없는 인물이거든. 그러니까 계속 나오잖아요. 벤처 지주사로 바꾸겠다. 그럼 벤처 지주사로 바꾸는 이거하고 이걸로 바꾸는 거 하고요. 그럼 대웅 같은 경우는 뭔데? 이빨이 서로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이 둘의 방식이 뭘 사용했냐라고 하면 지분을 맞교환입니다. 지분 맞교환을 했는데 대웅이 보유 중인 자사주를 넘기고 유튜바이오로 3자 배정받는, 이거 자사주 교환 들어가는 그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사주 교환 시리즈예요. 교환사채 발행 우리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오케이, 이런 거 광동제약하고도
교환하고요. 그래가지고 뭐 무지 많잖아요 이런 거. 자사주 이거 앞에서부터 그래가지고 이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억지 맞교환에 상여금에다가 자사주 꼼수 이거 뭐 이게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 처음 나왔을 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교환 안 되면 꼼짝해서 해서 이비 발행 남발리로 나오죠.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거 기업 이게 대주주 입장에서 내가 대주주라 그래도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같으면 그럼 여러분은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주주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이 대주주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뭐 빨갱이야? 누구 맘대로 자사주를 누구 맘대로 자사주를 그럼 여기 자사주 지분이 제일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올라 들어갔던 이런 쪽에서 생각해보자고. 인포바인 같은데 이런 쪽에 자사주 이게 자사주 비중이 54%예요. 이걸 소각을 시켜버려? 이거 소각시켜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는요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지분율이 올라 들어가긴 하겠지만 이게 지금 돈이 얼마치인데 그 자사주가 금액이 3천억 4천억 뭐 이렇게 들어가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덩치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 3천억이 애들 이름이냐고. 3천억 4천억이 3천억 4천억 같은 게 애들 이름이냐.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우선 이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뭘 하죠. 그냥 막 던진 겁니다. 좀 전에 한 것처럼. 그랬더니 욕을 바가지로 먹고 그냥 콩가루가 되도록 까이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최근의 경우는 처음엔 그러지 일단 우선 자사주 처리하자부터 그래서 이제 막 던지다가 이제 활용도는 나오지도 않고요. 일단 자사주부터 그냥 던져 이거부터 해치고 본 겁니다. 자사주 팔아치우는 것부터 일단 해놓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이거 꼼수 부린 거 아니냐. 방금 뉴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꼼수 부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던져버려 나오고 그리고 콩가루대로 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쓴 수법이 그 다음에 등장한 수법이 바로 이겁니다. 교환. 자사로 서로 맞교환하는 이거요. 이거. 소각을 했더니 이제 23분 전에 바로 이게 여기도 지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도 뉴스가 나왔잖아요. 어제도 이렇게 나왔고요. 제약사들 상법 개정 전에 자사주 품앗이 서로 주고받고 서로 주고받고 그래가지고 지분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건 팔아도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거 맞교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교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주식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주를 갖다가 그냥 해가지고 그냥 갖고 있으면 소각이 돼버리죠. 그럼 소각되는 이 자사주를 가지고 가만 냅둬버리면 그냥 생으로 이게 이 자사주가 그냥 생으로 날아가 버린다 이겁니다. 여기 이 자사주 30%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1,700만 주나 이렇게 많은데 자사주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지금 금액상으로 이게 금액으로 얼마치냐 이거야. 보세요 여기. 이게 대웅이 지주사 대웅이 최근에 3만 원 근처까지도 갔지 않습니까? 지금 가격으로 보겠습니다.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바닥엔 지금 가격 21,000원이에요. 21,000원인데 1,700만 주가 있으니까 이게 금액이 3,000억이야. 3,500억이야. 저 위에 3만 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5천억 수준입니다. 직전의 고점인 이 수준으로 들어가면 자사주의 가치가 5천억이야. 5천억이 허공이 날아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의 대주주라 그러면요. 이 빨갱이 새끼들 하고 욕하지 않겠습니까? 누구 맘대로? 그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이거를 없애는데 그냥 없애다 보니까 욕을 바가지로 먹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이제 각각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끼리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혹은 저렇게 이슈가 나와가지고 저런 게 필요한 회사들 있죠. 같은 제약바이오 이쪽 라인에다가 광동제약 같은 애들 이런 애들 얘도 알아서 자사주 갖고 있어가지고 이거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있는 애들하고 합쳐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만큼이 요 물량 건너서 넘겨버려. 저 광동제약 같은 경우도 자사주 깔끔하게 소각 안 하고 처리하고 대웅 주식을 받았죠. 해결이 됐고요. 대웅제약은 또 요만큼만큼이 일단 덜어져서 해결이 됐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거 나중에 가지고 팔아치우면 돼요. 그거 용도로 사용하자는 거예요. 이빨이 지금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거 가지고 주가가 재료상으로는 올라가는 주가가 안 되는 거고요. 그냥 딱 잘라가지고 전형적인 돈 놓고 돈 먹기 게임이 되는 겁니다. 돈 놓고 돈 먹기 게임.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런 흐름까지 연결이 될 수는 있죠. 위치 딱 잡고 이거는
돈 놓고 돈 먹기 게임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정도까지는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만 이 재료를 가지고 앞서서 이미 다 했던 거거든 이거. 이 재료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또 위로 훨훨 날아가던 훨훨 저 멀리 창공으로 날아가는 그따위들 같은 경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세력들이라 그래서 개또라이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기는 것도 뭐가 있어야 당기는 거지. 이재용 이름 하나면은 상한가 계속 나갈 것 같습니까? 이재용이라는 이름 하나면? 그래서 이렇게 네임드 이름을 들고 들어와 가지고 그거 가지고 헤쳐먹자라고 하는 종은 원래부터 이런 거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 같은 경우에 넥서스 같은 경우 있죠. 넥서스의 장영국이 이거 결론은 헤쳐먹고 튀는 거다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예. 원래 위머에 대해서는 뭐 했어? 위머에서 써서 결론은 헤쳐먹고 튄 겁니다. 거기서 그래가지고 들어온 얘가 그래가지고 위메에 들어서 쫓겨난 애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예 코스닥에는 이렇게 잡조 하나 인수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럼 여기서 뭐 하겠냐고 여기서 또 똑같이 코인 가지고 쇼 하다가 헤쳐먹고 튀는 거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얘가 이제 계속해서 날아가면 얘가 이제 벤처사로 바뀌어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뭘 이제 크게 날려줘야 되는 건데. 지금 일찌감치 저 앞에서 이제 벤처로 들어간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스페이스X 미래에셋 벤처 같은 경우라든가 그다음에 저 이제 각종 뭐 아주 IB라든가 그다음에 뭐 퓨리 회사에 투자하던 DSC 인베스트먼트라든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저 앞쪽에서 투자하고 이제 결실 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벤처 지주사로 전환해 가지고 그것을 언제는 지금 벤처 투자하면은 갑자기 떼돈을 막 벌어들이나요?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이 K캐스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런 형태에서 단발로 치고 먹고 떨어져서 튀는 형태냐? 자, 이렇게 단발로 치고 먹고 토끼는 이 형태냐? 한 방 더 당기는 형태냐? 요거 딱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유튜버 요 같은 경우는 자 이거 보시다시피 자 한번 살펴보도죠. 이제 저점에서 딱 예정돼 있는 자리 저점까지 딱 5,700 요까지 지금 딱 들어왔다 지금 도로 감아놨거든요. 분봉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봉 흐름 살펴보게 되면 자 일단 스타트가 양봉으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이제 상봉으로 스타트를 끊은 다음에 그 다음에 차익 실현 매도로 똑 떨어졌던 걸 도로 말아 올려가지고 지금 올려 들어온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재료의 파괴력과 관계없이 세력은 지금 계속해서 당기겠다라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한 방으로 먹고 튀자라는 쪽이 아니고 요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갭으로 건너뛰고 여기 당겨널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전날 상한가 나오고 그리고 시가에서 12% 들어와서 잠깐 눌러서 내려왔다 다시 감아들이는 형태. 이번엔 저번보다 파괴력이 훨씬 재료가 약하니까요. 제가 12% 들어왔다가 고가 대비 7% 잡으면 된다라고 얘기 들었죠. 딱 7% 후퇴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잡아서 돌려 나가버리게 됩니다. 보통 이제 아주 강하게 돌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5%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아래 들어가는 경우는 12% 저쪽에 뭐 계양전기나 동양고속 같은 경우는 12%. 퍼센트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가지고 지금 돌리는 형태라 그러면 오늘까지는 이렇게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요거로 한 다음에 이제 내일 위쪽에서 내일 이제 위쪽에서 하거나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음봉으로 떨어지면은 위에서 시작하건 인사이드에서 음봉이건 관계없이 내일의 경우 음봉 나온다라고 하면 책 실현하고 빠져나가야 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싼 종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성장성이 그렇게 대단히 큰 종목도 아니고 그래서 다루지 않습니다만 또 요런 분들 요런 것들을 또 전문으로 들어가서 공략하는 분들이 있죠. 자 여러분들이 오르고 채팅앱을 각 스토어에서 오르고 채팅앱을 다운받아서 설치하고 입장을 하시면 여기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각자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방을 쫙 이렇게 열어놓고 계십니다. 요 같은 경우, 이분 같은 경우에 여기서 뭐 모베이스 전자라든가 뭐 이렇게 아주 세력형으로 나가는 이 단타, 요거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고요. 예? 아주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데 테마주 하시는 분 있고 신규 상장주 하시는 분 있고요. 그다음에 주도주 스윙 하시는 분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이제 원샷 원킬 같은 경우는 딱 단타 한 종목 집중 노려 가지고 들어가는 이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 한 종목 딱 노려가지고 노래가는 이런 형태에서 찾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종목이 다 틀려요. 예? 다 틀리고 지금 백상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전력주들이 쭉 올라가기 때문에 전력 라인에서 저 아래쪽에 있는 전선주 광명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후발로 지금 보고 지금 추천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이렇게 다 틀리거든요. 자, 그러니까 최준석 대표는 벌써 차익 매도해가지고 벌써 현금 들어가고 있고요. 다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경우는 일단 쭉 다 들어가시고요. 단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단타도 종류가 이렇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냥 명확하게 타켓을 잡고 들어가는 쪽 같은 경우는 눈에 딱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규 상장주 하시는 분 넣고, 세력 급등주 하는 분 넣고, 테마주 하는 분 넣고, 이렇게 해서 쭉 같이 넣고, 거기서 이 중에 하나, 주도적으로 지금 시즌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 집중적으로 하는 분들 같은 경우 그렇게 나쁘진 않죠. 시즌에 걸려 있으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쫙 들어가시면 꽉 먹고 알 먹고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오전에 지금 상한가 벌써 6개는 상한가 종목들도 기본적으로 한 10개씩 나오지 않습니까? 12개, 10개, 12개씩. 자, 최고 전문가들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